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2008년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하나가 게시됩니다. 미래의 핸드폰,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큰 화면, 무선 인터넷,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들을 예언한 글이었는데요. 약 11년 전 핸드폰은 문자나 전화 거는 용어로만 인식했던 사람들에게 뭐?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들은 반신반의했죠. 일부는 코웃음까지 치면서 영화 좀 그만 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지금도 그 글은 하나의 성지로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우리는 어떤 미래 기술을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지식정보TV에서는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온 신미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언은 아니지만 이 영상도 성지가 되지 않을까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기술과 진공압축기술을 융합하여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한국형 하이퍼루프를 개발, 시속 700km 시험에 성공하며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캡슐 트레인의 원리는 튜브 속의 기압을 0.1기압 이하로 낮춰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게 되면 최고 시속 1200km까지 달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자기부상열차 기술 개발에도 성공한 상태로 인천공항과 용유역 사이를 잇는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시속 1200km 음속주행 목표가 달성되면 앞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불과 16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부상되는데요. 관계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향후 10년 이내 세계 글로벌 교통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줄기세포를 결합한 동물 조직을 이용해 합성 고기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축산업과 비교할 때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1%의 토지, 2%의 물만 필요하고 온실가스 90%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공배양육은 동물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먹고 싶은 부위를 알맞게 잘 가공된 형태로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의 환경 개선과 자원 효율화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기존 가축의 대규모 사육을 위해서는 환경이 거의 오염되지 않는 좋은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기의 주요 수요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수송비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은 작은 규모의 시설이 요구되고 이는 고기가 필요한 곳에 접근이 쉽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한 도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낮아져서 생산비 자체를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기술적인 문제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인공육류 덕분에 고기값이 크게 낮아질 전망인데요. 물론 이건 아직 상상의 단계지만 이게 만약 극단적으로 발전한다면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바로 키워서 팔 수가 있게 된다면 고기 유통 과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얼굴이 명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최근 웹 브라우저에서 얼굴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 아이디나 패스워드 대신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PC에서도 온라인 쇼핑이나 돈 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자 얼굴 인증을 가능하게 할 텐데요. 이 장치는 안드로이드와 iOS용 두 가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경량화 얼굴 인증 기술을 탑재해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에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인인증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셨나요? 차에 타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차량.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또한 차선 이탈을 감지해서 이를 막고 있는 레벨 2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가 막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레벨 3는 고속도로 같은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레벨 4, 5로 갈수록 아예 운전석에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현재 사양이 좋은 차량들의 레벨 2에 해당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이미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벨 4, 5 얼마 남지 않은 거겠죠?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까지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딥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부작용입니다. 암세포는 박멸하지만 주변에 멀쩡한 세포까지 해를 입혀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작용은 약을 먹을 때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탠퍼드 대학에 설치한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센터는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암 치료 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체에 몇 분 동안 방사선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새 기술은 방사선을 쬐는 시간을 엄청나게 짧게 줄여주면서도 1초 만에 암세포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와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구팀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기존의 방식보다 건강한 세포가 피해를 덜 입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암 덩어리를 죽이는 효과는 기존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졌다고 분석되는데요. 연구팀은 향후 5년 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첫 번째 장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젠 너무도 흔한 병이 되어버린 암. 새로운 의학 기술로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길 바라봅니다. 요즘 참 우편 배달 부분들을 보기 힘듭니다. 택배가 그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드론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주는 시대가 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배달은 기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배달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달이 힘든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이제 어려움 없이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현재의 드론 기술은 10kg짜리 물건을 왕복 20km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먼저 도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택배 실증 사업을 벌인 뒤 2022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아마존, 독일 DH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CJ와 롯데 같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도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비행 제한 구역 규제 문제죠. 앞으로 유통 및 배달에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안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이것은 코앞에 다가온 미래 기술은 맞지만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3D 프린터는 이미 의수와 의족 등 보건산업 부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인공갈비뼈를 3D 프린터 방식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과 3D 프린팅을 결합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인공장기라고 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 위세포 등을 만들면 세포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의 형태를 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췌도, 각막 등 인체의 일부 조직이 실제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다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완벽하게 재건하면서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맞춤형 인공장기의 등장은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밍밍했던 토마토는 이제 그만! 이제 곧 양념고추 맛이 나는 토마토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비소사 연방대학의 연구팀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 칠리고추 맛이 나는 토마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의 사총격인 칠리고추의 맛을 토마토 안에서 복원해서 양념 맛이 나는 토마토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변화되는 이 매운맛 유형들은 각각 미묘한 차이의 맛과 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양념 맛의 토마토 생산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이 덕분에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경작되고 있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맛을 합성시키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신기한 맛을 창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도형으로 표시해주는 향기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 사와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 냄새를 감지하면 전기 신호가 바뀌는 특수한 막을 발라 향기를 포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냄새나 향기를 측정한 후에 PC나 스마트폰 화면에 측정한 값이 오각형 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은 냄새는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표시되지만 이렇게 성분이 확실히 다른 물과 청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냄새를 촬영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 카메라는 어디에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어디에서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젠 예전 미래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미래 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